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수요일의 재미난 코너 주식 남녀 시간입니다. 룰은 이제 다들 아시죠? 5%마다 별을 하나씩 획득하게 되고요. 저희 전문가 두 분과 저 각각 세 종목 전혀 다른 스타일의 종목들을 매일같이 매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 인사 나눠봐야겠죠. 윤동식 대표님, 정희진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의 타이색부터 옷색까지 해서 거의 스튜디오에 저희 봄이 가득한 느낌인데요. 저희들의 현재 포트 현황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별 획득 상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시죠. 자, 5%마다 별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의 메디톡스, OCI, 녹십자 지금 별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제 거네요.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 롯데정보통신, 코엔텍, 아모그린텍. 이번 주에 제가 별을 추가한 게요. KMW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MC넥스였던 것 같아요. 한 별을 3개 정도 더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참 운이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죠. 정희진 팀장님의 종목으로 가볼까요? CS윈드가 오늘 10% 급등했습니다. 별 추가하면서 CS윈드로도 10개 한 채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고요. 네오팜도 요즘 분위기 너무 좋더라고요. 별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자, 추천주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봐야 되고요. 먼저 윤 대표님, 시장에 대한 살짝 짧은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잘 시장이 올라가는데 정작 들여다보면 상한가 가고 이런 종목들이 많아서 지수가 좀 버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들 종목 없으면 좀 소외감 들잖아요, 요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지수가 많이 올랐죠. 네. 지금 해외 지수 놓고 본다고 하면 다우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8,774, 그러니까 전고점에 바짝 붙이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나스닥 종합도 전고점에 바짝 붙이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놓고 본다고 하면 아직 2,250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조정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여주고 있고요. 선진국 증시가 이제는 전고점을 뚫고 돌파를 하려면 강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유가가 급등하는 부분, 그렇게 따지면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 작년 10월과 같은 하락이 다시 한번 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증시가 상승이지만 어느 정도 한번 조정은 왔다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바짝 오늘 아니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좀 눌림목이 왔을 때 괜찮은 종목을 선별하셔가지고 들어가시는 전략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유효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윤 대표님. 그리고 정희진 팀장님께는 CS윈드 여쭤봐야겠죠. CS윈드 굿! 이렇게 마을님이 글도 올려주고 계신데요. 오늘 흐름이 참 좋더라고요.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더 갖고 갈까요? 보유자분들은 오늘 정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일부의 그 차익을 실현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며칠 전에 그 환경주 관련 섹터에 좀 많은 그 종목들이 좀 빠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페이크 하락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바로 그 거래량이 나오면서 오르는 것을 보고 페이크 하락이 좀 맞았다라고 보아지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환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대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벌써 이렇게 봄바람이 좋은데 언제 또 황사가 올지도 모르고 그런 말들이 또 뉴스와 함께 오를 텐데 그때는 다시 들어가기 힘드실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마음 편하게 좀 이제 수익을 좀 실현하고 이제 환경주에서 충분히 나는 마음 편하게 수익을 실현했다라는 마음으로 지수의 움직임과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에게 짤막짤막하게 시장 그리고 종목에 대한 질문을 드려봤고요. 윤동식 대표님의 종목 오늘 윤동식의 픽은 무엇일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식의 픽! 지수 급등이 부담될 땐 이 종목이다라면서 현대리바트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지수 급등 부담되죠. 그럼 저희 현대리바트 살까요?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되는데 그거는 투자자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수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로 따지면 투자자분들은 2,600포인트 아직 안 왔는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좀 부담스러운 임해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주를 추천하는 제 입장에서는 종목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는 입장이라 종목을 선정하기 굉장히 어려웠고요. 자, 최근 들어가지고 동종업계 대비해서 저평가 국면이라고 생각한 저는 현대리바트를 추천하도록 싶고요. 왜 그러냐면
업계 대표 종목인 한샘 같은 경우도 놓고 보면 2015년도에 주가가 34만 원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4만 원까지, 그러니까 4만 7천 원까지 10분의 1 토막 난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반등해서 주가가 좀 오르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쪽 업종에서 가장 PER 매력도가 PER 8 정도가 되죠. 현대레비아트가 PER 8, 한샘 같은 경우가 18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 PER이 22, 23 정도 되기 때문에 동종업계 대비해서는 저평가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레비아트 같은 경우는 좀 브랜드를 고급화 시킨다는 이미지로 인해서 윌리엄 소노마라고 해서 브랜드로 론칭해서 조금 브랜드 전략을 잘 짜가는 걸로 보여주고 있고, 현대리바트는 현대백화점 그룹의 금액적인 전폭적인 지지, 그러니까 17년도 같은 경우는 현대 H&S를 합병하고, 그리고 18년도에는 한화 LNC를 합병함과 동시에 전폭적인 금액적인 지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 정책 중에 최근 들어서 SOC 정책도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도 맞물리고, 그리고 섹터상으로도 저평가 국면이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조금 올라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바닥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 같은 경우는 현재 22,3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현재가에 매수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종가상 이탈되지 않는 한 18,000원 잡고 대응하셔라 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리바트 관심도 가요. 그리고 최근에 분위기도 좋은데 어제장 외국인이 또 강하게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랜만에 또 그동안 사주다가 매도했는데 이게 또 수급 전환의 포인트이면 어쩌지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그동안 많이 내려왔으니까 매물대 부담은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대답을 해드리면 네. 어제 같은 경우는 26,000주 매도했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그 전날은 18,000주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식을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한두 달 이렇게 길게 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만약에 중시가 조정을 받게 되면 안전 마진이 어느 정도 확보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변동성, 매매 동향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수영원님도 중장기로 나도 친구들에게 적극 추천했던 종목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해 주시는데요. 정희진 팀장님은 어떠세요? 이 종목 좋아하셔요? 먼저 현대리바트 가구 좋아하시나요? 그거요? 이게 그 개념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많잖아요. 이케아도 있고 한샘도 있고 네. 일룸도 네. 있고 많은데, 이 제가 말한 세 개 기업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회사인 거고,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는 B2B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업 대 기업으로 해가지고 접근하는 기업이라 개인이 접할 기회는 조금 없지 않나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남자보다는 이 주방 쪽 가구 전문이라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현대리바트 하나 있고 한샘만 5개 있는. 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다변화를 한다고 북박이장이나 어떤 그런 쪽으로 많이 다변화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매스 고객들한테는 이케아나 한샘 같은 그룹사들의 어떤 가구 인테리어가 더 적응이 더 훨씬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리바트가 말씀하신 대로 그 현대그룹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백화점 매장에도 되게 좋은 급지의 매장에 입점을 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저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사실 확실하게 수급이 몰릴 때 저라면 들어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하, 정희진 팀장 의견인데요. B2B 위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건설 경기 회복과 좀 확연하게 좀 맞물릴 텐데 괜찮나요? 요즘 건설 경기가? 그게 짤막하게요. 네. 그 신규로 아파트를 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돈이 없을 땐 재건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샘을 저도 관심을 갖고 싶지만 개인적으로 성추행 파동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저는 한샘을 일단 제외했고, 조금 더 비싸기도 해요, 한샘이. 2배 비싸죠, 정확히 네. 말해서. 2배 비싸요. 매출은 비슷한데 시가총액은 3, 4배 차이 나고, PER 같은 경우는 2-3배 비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익이 덜 나더라도 현대리바트를 한샘보다는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현대리바트 구간 트레이딩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 좋은 글들이 지금 시청자분들 올려주고 계시네요. 저희 현대리바트 주목하겠습니다. 윤동식의 픽이었고요. 정희진의 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희진의 픽은요.
왠지 한스밴드 생각나는 느낌이에요. 한스 바이오메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한스 바이오메드 국산 사용으로 한국풍 시키세라고 해주셨는데 이거 무슨 내용인가요? 네, 주로 저희가 예전에는 그 성형수술, 시술이 뭐 익숙지 않았던 시대부터 지금은 되게 시술 정도는 누구나 한다, 그쵸? 여성은. 네,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때 가면은 그 어떠한 그 제형, 거기서 추천해주는 어떤 약품들이나 그런 것들의 이름도 상당히 생소하고 누가 봐도 해외 제품이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동사에서는 인체 이식용 피부, 뼈 그리고 실리콘 보형물들을 직접 제조 개발하여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까지는 수입에 의존을 했었던 어떤 그 피부 이식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카이스트와 기술 개발을 통해서요, 세계 두 번째로 그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슈어덤이라는 무세포 진피 조직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그 자가 조직을 떼어서 수술을 하던 것이 그 피부 조직이 이렇게 있는 채로 오니까 그 피부로 바로 수술이나 어떤 뭐 시술들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실리콘 폴리머라는 저는 이 제품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인공 유방 보형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너무 압구정이나 이런 쪽에 지나다니면 가슴 성형 수술의 광고판들이 아주 많죠. 네. 근데 우리가 쉽게 최근에 뭐 강남 언니나 굿닥 같은 그런 어플을 보면은 뭐 이벤트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어떤 뭐 벨라젤이라고 하는 그게 너무 한 300만 원, 400만 원대 이벤트를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쌀 수가 있지라고 했는데 바로 이 한스 바이오메드에서 자체 개발 생산하여서 이렇게 마케팅도 아주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이 부분의 매출만 보형물의 매출만 100억대 이상을 150억에서 300억대 147억 원에서 내년에는 200억 원대까지 이 보형물의 매출만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자동화 생산까지 완성이 된다라고 하니까 하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주식의 이 주가도 함께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성형 여성의 입장에서 아주 여성의 입장에서 오늘 접근을 해보았는데 남성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유 대표님 아직 말하기도 약간 민망했습니다. 네, 아직 장가도 안 가셨는데 한스 바이오메드 뭐 이 질문 드려도 될까요? 뭐 네, 아세요? 됩니다. 예, 제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 2분기까지 업데이트를 했던 종목인데 기업 탐방 가봤습니다. 네네. 이거 만져봤어요, 저는. 아, 보형물을 진짜요? 만져봤는데 네. 업데이트를 하다가 작년 상반기까지 업데이트를 하다가 안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시술가가 제가 알기로는 17년도 기준으로는 850만 원 선이었어요. 근데 제가 방금 네이버에 쳐봤거든요. 최근에는 또 얼마인가? 근데 300만 원, 300만 원. 네, 맞아요. 그러면 P가 이렇게 떨어졌으면 그에 따라서 Q가 올라오면 주가가 올라갈 건데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지 않나. 네, 뭐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네. 최근에 그 미국의 엘러간이라는 어떤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량 이제 지금 판매 중지를 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식약처에서. 그래서 뭐 전 세계 시장에서 현재 한스 바이오메드 제품은 우리나라에밖에 거의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어떤 그 개별 이슈로 인해서 국산 제품을 좀 각각의 병원에서 사용을 늘리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500만 원대에서 200만 원, 300만 원대로 뭔가 아름다워진다고 하면 여성들은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낮아지면 더 많은 분들이 아마도 관심이 그렇지 두지 않을까 않을까요? 이렇게 보신 거죠? 가격 목표가만 딱 짤막하게 얘기해 주실까요? 지금 현재가로 매수가 될 것 같고요. 현저가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33,000원 좀 짧게 보고요. 매수 손절가 25,000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까지 저희 전해드렸고요. 이제 박민영의 촉픽 봐야겠죠. 박민영의 촉픽 어젯밤에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급하게 결정을 했는데 빠르게 공개하겠습니다. 모든 건 관절이 중요하지라는 타이틀입니다. 그럼 관절하면 또 막 바이오 종목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로보티즈를 골라봤습니다. 로보티즈.
정부가 요즘 로봇 산업 육성에 엄청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정부뿐만이 아니고요. 각 기업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LG그룹은 CEO 직속 로봇 사업 센터를 신설했죠. 지난 연말에. 그리고 로봇 회사들에게 지분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LG그룹이 지분을 투자한 곳 로보스타와 로보티즈인데요. 저는 오늘 이 둘 중에 고민하다가 로보티즈를 골라봤습니다. 로보티즈 전반적으로 실적 전망치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로봇에서 관절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를 만들어내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소프트웨어 솔루션 회사이기도 합니다. 올해 실적은 영업이익 한 250% 증가할 것이란 전망 나오고요. 유보율도 상당히 높고 꾸준하게 실적 증가가 조금씩 있어 왔었던 업체이기도 하죠. 로보티즈, 로봇 하면 사실 과거에는 마냥 어렵게만 느껴졌었잖아요. 이제는 조금 더 쉽게 다가오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문과생 출신으로 과학이나 로봇 이런 거 정말 싫어했는데 이제는 우리 삶에서 조금 더 많이 접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아이들 장난감으로도 쉬운 코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코딩의 의무화, 교육, 그 영역도 훨씬 높아지면서 로보티즈 교육용 코딩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하더라고요. 교육과 액추에이터,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각 탄탄한 매출 비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가 가는데 이 종목은 그만큼 가주지 못해서 조금 아쉬움은 있었죠. 물론 로보의 모멘텀이 더 컸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로보티즈도 어느 정도는 가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확보하고 있는 고객사 역시나 탄탄합니다. 보실까요? 디즈니도 있고요. 아마존도 있고요. 토요타 그리고 덴소 등을 B2B 사업을 하면서 글로벌 B2B 사업가로서 해외 수출 비중도 상당히 높은 기업입니다. 로보티즈 하지만 부담 요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보수적인 전략을 짜봤는데요. 열어보겠습니다. 로보티즈 단기 리스크를 좀 감내하는 분들만 접근하자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끌고 가실 분들만 접근하시고 성장주 포트 전략으로서 비중은 20% 미만, 저는 한 10%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살짝 떨어지고 있던데요. 로보티즈. 네. 어머나 올랐네요. 21,150원으로 지금 매수가가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단기로는 25,000원, 장기로는 28,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종목을 고르면서 윤 대표님의 얼굴이 막 생각이 났어요. 도대체 어떤 질문들을 하실까? 또 나를 막 쥐어짜시겠지? 라는 생각을 했고 공격하실 게 너무 많다는 것도 아는데요. 그래서 윤 대표님한테 질문 안 드리려고요. 예. 정희진 팀장님. 정희진 팀장님 어떠세요? 로보티즈. 저 로봇 섹터 중에서는 로보티즈를 저도 가장 손꼽아 보고 있었거든요. 정말요? 네네. 그 중국 국내에서 또 중국 현지에서도 채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저는 몰랐었어요. 네, 로봇 네. 분야나 드론 분야는 네, 단연 중국이 1위이고 로봇은 아직 미국이 1위인데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로보티즈의 어떤 그 제품을 수입을 해서 쓴다고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로보티즈 키즈 랩이라고 해서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마치면 로봇 교실을 가서 코딩 수업을 그러니까, 받더라고요. 상상도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관점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시청자님이 호기심 프로 윤 대표님 질문 부탁드려요라고 올려오셨어요. 윤 대표님 그럼 질문으로 말고 이런 거 좀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조심하세요? 네. 그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을 하시는데 네네네. 종목을 선정할 때 좋은 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근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18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 PER이 82예요. 돈을 그 얘기하실 줄 빌려주면 알았어요. 돈을 갚는데 82년,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고 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지금 18년도 기준으로 11%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50%, 60% 나오면 PER이 뭐 100이 갔건 200이 갔건 오케이 이해를 하는데 영업이익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PER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담,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은 안고 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주의하자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퇴근하실 때 윤 대표님 다리를 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긴 들었어요. 오늘 로보티즈 그리고 한스바이오메드, 현대, 리바트 오늘 시청자분들께서는 거짓다 세 종목에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주고 계시네요. 수잉원님이 오늘 민영 앵커 두 전문가분들 모두 종목 정말 잘 골라오신 것 같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수잉원님은 로보티즈
TG 28,000원까지는 슈팅 나와주겠는데 그 이상은 힘들 것 같다라고도 의견 주셨고요. 영린님도 22,000원대 저항대 돌파가 관건이네요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종목이 저희가 소개되고 있죠. 정말 3인 3색입니다. 저희 셋 다 종목 선정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근 혹은 세 종목을 다 한 포트에 넣어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윤 대표님의 종목에 안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시고 또 이 정희진 팀장님의 종목에 크게 띄워주고 제 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는 제가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가는 종목에 올라타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네요. 네, 이 두 분과 인사 나누고 전체적인 시장 공감템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식 대표님, 정희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